안녕하세요. 패치OMP 김장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애를 가진 반려동물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이 있다. 동물들의 의수족을 제작하는 국내 1호 동물재활공학사 김정현 씨. 그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동물들의 마음과 상태를 헤아린 보조용품을 개발, 동물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 없었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가며 동물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도전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국내 최초 장애동물의 맞춤 보조기구를 제작하며 희망을 나누고 있는 패치OMP의 김정현 대표를 만나본다. 사람도 발이 절단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보조기가 필요할 때 보조기나 의족, 우수 같은 것들을 착용하잖아요. 동물들도 이 신체가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 보조적인 재활 장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동물들에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물재활공학사라고 합니다. 사실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사람들에게 의수족을 만드는 의수족 전문가였어요. 사람들에게 의수족을 만드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돼서 살아가신 분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 주변에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보족이나 의족에 대해서 쉽게 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이 동물들 아니면 사람들에게 의수족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 건 아니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물들에게 의수족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동물들하고는 항상 밀접하게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워낙에 개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어렸을 때부터 개를 안 키워본 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냥개, 셰퍼드, 그리고 큰 개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진돗개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개들과 너무 이렇게 동물들하고 일상들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염소, 닭,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쉽게 동물들에게 친근감이 있고 또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또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또 고양이가 저희 집 키우던 고양이가 이렇게 문틈에 껴가지고 마비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때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그때 얼마 안 있다가 또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같이 오버랩 되면서 사실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6년 다 돼가는데요. 사실 초창기에는 이런 직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사 선생님들도 동물들한테 왜 이런 걸 해줘야 되지? 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반려견이라는 호칭 자체가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애완견. 그러니까 거의 동물들의 이렇게 내가 좀 놀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인생의 동반자, 가족, 친구라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아주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한테 보족이나 의족을 적용하는 거하고 이 동물한테 의수족을 적용하는 거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불편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저 여기 불편해요. 여기 아파요.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동물들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처라든지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의 근심, 걱정들이 더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 또 초창기에는 사실 제가 미국에서 이런 일들을 배워왔는데 거긴 대형견들과 큰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서 배우는 방식대로 한국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조그만한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 두 개 들어가듯이 보조기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좀 넓게 만들어야 되고 몇 미리 크게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지도 않은 보조기를 만들어서
동물들에게 채웠을 때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꽤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겪고 나서 이 제품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많이 개량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고요. 또 그 보호자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우리 집안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뭐가 필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동물들에게 의식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도 이 보호자분께서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가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이 보조기를 만들어주고 우족을 만드는 것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70마리 정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아이들은 개, 그리고 간혹 고양이. 근데 대부분이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 초창기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그 외부의 사고로 인한 장애들로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이미 돼서 이 장애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많이 왔는데, 현재는 그런 외상이나 그런 그 교통사고라든지 뭐 사고로 인한 것들은 많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뭐 수술 후의 후유증, 그리고 안전사고, 갑자기 미끄러져서 뭐 인대가 손상되거나 뭐 슬개골 탈구가 생기거나 디스크가 생기거나 뭐 그런 질환들로 일반적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초창기에 그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저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하지만, 우리 그 골든 리트리버 동순이라는 친구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홍역을 앓아가지고 동물병원에 버려져서 이 아이를 이제 안락사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동물을 좀 사랑하시고 그 반려동물들에서 너무 관심이 많으신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후원을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자 라는 취지로 그 아이한테 계속 케어를 해줬고, 또 그 와중에 저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기를 만들어주고 또 휠체어를 통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봤던 그 기억이 가장 기억이 생생하고요. 사실 또 그 아이가 지나가면서 세월이 올라가면서 좋은 또 보호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또 좋은 상황들로 또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하고 또 보호자 부분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의 환자의 상태, 그리고 그 아이가 민감해하는 부분들, 또 예민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또 뭐 털 색깔은 어떤지, 또 털의 양은 얼마 많은지, 또 비만인지, 또 말랐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제품을 복제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상태와 진단과 또 앞으로 살아갈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해 주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또 보호자의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치료, 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해보고 안 돼 본 거죠. 근데 이곳에 와서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 다 해봤는데 이곳에서 뭔가 있겠어? 라고 왔지만, 우리가 이 아이를 다시 똑바로 다리를 세워서 잘 걷게 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장치를 통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장애가 있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제시해 줬을 때, 또 그분들은 또 새로운 희망을 얻고, 또 살아가는 데 또 힘을 얻고, 또 이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에 있어서 더 중점을 둬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의 또 마음을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또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을 바꾼다는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지내오셔서 이렇게 살아오시는 환경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동물이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이걸 인정해,
인정하지 않으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 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문화적인 것들을 좀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동물들과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또 이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또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또 사회가 또 밝아졌다라는 것들을 좀 데이터에서 많이 보여줬으면, 구조적으로 시스템인 거죠. 사회의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의 마음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뭐 가족 친구가 아니더라도 동물들을 아끼는 건 사람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뭐 동물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도 뭐 그 인간처럼 대하라는 건 아니지만 동물들을 사랑하고 또 이 약자를 지키는 것들은 또 인간들이 또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과제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들이 마음적으로 노력한다면 또 이런 반려동물 문화 자체도 많이 건강해지고 또 동물 복지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동물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고받아서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뭐 내가 키워보자 재밌어서 라는 생각으로 사실 입양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게 헤어지거나 또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감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과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때까지는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그만큼 시간도 많이 소요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한 이후에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장애동물에 대해서 입양을 이제 계획하고 계신 거라면 정말 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데 이 아이를 쉽게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서 입양을 했어. 근데 실제로 키워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서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러면 이 동물에게 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동물들을 입양했으면, 장애동물을 입양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은 사실 많기는 한데요. 제가 몇 가지로 추스려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부산에다가 2호점을 냈어요. 그래서 부산에 패치홈피 2호점이 있는데 제 꿈은 이제 국내에는 광역시별로 이 패치홈피가 생겨서 의료적인 그런 혜택들이 많은 아이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료의 질이 높아져서 수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반려견들을 키우는 견주분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질도 많이 윤택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오는 손님들은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동물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더 만들어가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장애가 생기기 전에, 후유증이 생기기 전에 그걸 이미 막으면 이런 동물들은 더 많이 생기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에 전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용품들, 재활용품들을 개발해서 병원들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다음에 그 반려동물 동물 재활 공학사라는 이 직업군을 만들어서 동물 재활 공학사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체계화돼서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또 직업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직업을 창출해서 또 우리나라에 이바지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또 이런 좋은 제품들을 개발해서 해외 시장에 좀 노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외는 그 대형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이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시장도 내년부터는 좀 개척을 해서 또 우리 제품들을 많이 쓸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반려동물 키우기 전에 이 아이를 정말로 평생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약자 또 소수에게 또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잘 할 테니까요.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